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TV의 성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만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자유 대한민국은 유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좌파에서는 전원 다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도 100% 다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거의 50% 이상 60%까지도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선거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이 3월 3일 33 아주 섭섭한 날입니다. 3월 3일인데 윤석열 우리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님이 전격적으로 단일화 합의를 하셨습니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은 공정과 상식, 지금까지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진 게 거의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의한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정신으로 공정과 상식을 제1로 내세웠습니다. 다음 안철수 후보님은 공학자입니다. 물론 의사였지만은 사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컴퓨터에 있어서 V3라는 그런 제도, 그 다음 아래 한글, 이 등등을 개발했던 분입니다.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팔아라는 것을 팔지도 않고 무료로, 초창기에 무료로 V3까지 전부 다 전 국민에게 배급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국가관이 투철하고 자유의식이 뼛속까지 박힌 분입니까? 이 두 분이 합의를 했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AI 산업이라든가 IT 산업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과학기술의 중심 국가 이걸 모토로 내세웠었습니다. 이 두 가지면은 다른 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뭉치면은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철수 후보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상 3번의 대권을 도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전을 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으로써 잘잘한 문제가 있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에게 실망을 준 거, 대표와 어떠한 갈등이 있었던 거, 이것은 체계, 이데올로기 입장으로 보게 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철수 우리 후보님의 그와 같은 이 과학을 선도하는 분이 이 거대한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은 지금 소프트 산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국유화되고 없어진다는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이 거대한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사전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제 사자 토론이 있은 직후 바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서로 발표를 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짐으로써 역시 대한민국은 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첨단 AI 산업 같은 것이 지금 세계에 거의 1, 2위입니다. 1위가 많습니다. 삼성 1%가 대한민국 25%를 먹여 살리는 거 아시죠? 삼성을 현 정부에서 먹으려다가
삼성의 모든 자산이 외국에 지금 현재 85%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경제 대통령 삼성, 저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버텨왔고 예산도 그만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성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가 실패를 했던 것이 현 정부입니다. 토지 공개념, 국유화 이것을 유지하려다가 실패한 정부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측 민주당 대표로 나온 후보는 제1의 공약이 뭐냐면은 국민소득제입니다. 국민소득제가 뭔지 아십니까? 삼성이라든가 무슨 대기업에서 전부 다 그걸 국유화를 한 뒤에 그걸 이윤을 국가에서 전부 다 챙겨서 국민들에게 국민 소득을 준다는 겁니다. 첫 해는 18세 이하에는 25만원, 18세 이상은 100만원, 두 번째에는 100만원, 200만원씩을 주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과연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사회주의 이론이고 계획경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공약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를 거부하자 금방 말을 바꾼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상시 소신을 공약상 국민으로부터 한 번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바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바로 원상회복을 해서 현 정부가 했듯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어지고 전체주의가 지금 완전히 빠져들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자면은 개인의 자유는 없어지고 개인의 인권도 없어지고 집단, 사회, 국가의 계획 사회에서 움직이는 전체주의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더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여기에 더불어서 가을 여자와 또 대한민국 조국과 비슷한 조국 사람, 또 주사파, 이 사람들이 반드시 모든 토지와 재산을 국유화하고 모든 빌딩을 국유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자산을 국유화하고 이것을 세금화시켜서 받아들여 또 직접 운영한 이윤이 나온 것을 통해서 포퓰리즘으로 나눠주려는 그런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복지 혜택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누차 말했듯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롤스가 말한 무지의 장막, 무지의 베일입니다. 장막을 쳐놓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구별하지 않고 그 중에서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복지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곧 올바른 나라입니다. 공정과 상식, 모든 행정에서 공정과 상식, 전 정부에서 공정스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소통한다고 했습니다. 소통을 한 번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사기. 현 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바꾸기를 좋아하는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냐 하는 이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모든 것은 공약은 정말 공약으로 변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을 국민들은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이것을 말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당장 대통령만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캐치해낼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기독교 입국론에서 만든 뒤에 한 세기 만에 배고파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과 같이 고난행군과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아냈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대한민국 건설을 했던, 물론 과도 있지만은 건설을 했던 그분들을 했던 그 주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였습니다. 엄청난 이 변곡점이었습니다. 국운을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단합을 해서 무척 기쁩니다. 저도 무척 기뻐서 이 화면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하지 말고 아주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기쁩니다.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을 원리를 집어넣었던 검사였기 때문에 지지할 수가 없다 해서 이재명을 지지했답니다. 이것은 통 크고 국가를 위하는 이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조그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국가의 지도자적 자질이 없는 겁니다. 물론 신동훈입니까? 그 남편분 아주 말도 천천히 하면서 눈빛도 또랑또랑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의 영향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작은 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이 주도 세력, 근대 주체 세력, 현대 주체 세력, 이 세력의 주체 세력을 바꿔서 국운을 바꾸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 대장동 사건 당장 몸통 수사해야 됩니다.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경수가 했던 경인성 사건, 드루킹 사건,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되고, 다 처리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사파 세력들은 마음이 착잡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무언가 어떤 수작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주사파들은 절대 지금 하지 않더라도 다음 선거에 구속이 된다거나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헌법, 법률 모든 걸 다 어겼지 않습니까? 헌법까지 다 어겼습니다. 대통령도 헌법을 어겼습니다. 통치행위라는 것은 일정 한계 내에서 공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헌법 66조에 나와 있는 국가의 계속성을 위한 측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계속성인데, 그 국가 계속성을 지금까지 그것을 그대로 살려왔습니까? 국민들에게 소통을 하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국민을 알려줬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을 위법한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이 연합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됐다 하고 안심하고 투표를 하지 말고,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연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키는 세 분이라고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님, 세 번째는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 자율과 능력에 따라서 폭력, 그 다음에 담대하고 강대한 강심장으로 다른 후보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여론을 받음으로써 반드시 연합 세력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군수 정당들 전부 다 지금 다 오세요. 다 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국가의 역적입니다. 물론 안 와도 정권은 까딱 얻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은, 국민을 사랑한다면은,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다 자유진영에 합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능력이었었고, 두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국제사회입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게 있어서 현재 미국의 비행기가 엄청나게 한반도에 와 있습니다. 최고성능의 비행기가 와 있습니다. 최고성능의 항공모함들이 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떠가지고 북한을 샅샅이 다 지금 정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일이 나오나, 어디 저 핵을 쏘려고 핵이 밖으로 굴속으로 나오나, 그걸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북한 잠잠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은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 김정은이가 한국을 답방을 한다는 그런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올린 뒤에 대선에서 승리하려는 그런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걸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못하게. 나오게 되면은 바로 쳐버리겠다는 그런 암시적인 전략으로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므로서 김정은이는 못 내려오게끔 국제사회에서 통제가 되었고, 정광훈 목사님은 계속 호소를 했습니다. 단합을 해야 됩니다. 단합하자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하고 몸이 아파서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인데도 단합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5일날 그 세력을 보여서 한 사람당 10명, 100명을 더 모아서 단합을 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 자유수호의 불쏘시개였습니다. 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사파와 그리고 또 강력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촛불집회, 효순이, 미순이, 세월호 등등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사회에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걸 잡아서 사회 일반화시키고, 거짓말로 일반화시키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함으로써 완전히 사실화되고 국민들 속에 완전히 세뇌를 시킨 뒤에 그것을 몇 년간을 우려먹습니다. 그러면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동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겪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우리는 겪었습니다. 어린애를 그 보조기에 태우고 다니면서 했던, 물론 운동권 엄마라고 합니다만은 했던 그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역사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짧은 기간의 역사,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민주노총과 또 주사파, 전국 주사파, 북한 지령 등등은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2, 3개월 내에 이러한 일을 이명박 대통령 시절과 비슷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계엄령을 할 것입니까?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까지 길렀던, 정광훈 목사님이 외쳤던 광화문 세력입니다. 광화문 세력이 밀어붙여버려 같이 맞붙어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어붙이고 더 세게 나오면은 더 세게, 더 강하게 나가면서 막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 주사파들을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유대한민국은 역사 앞에서, 우리 후손들 앞에서 세계의 대한민국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방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